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유럽에 말이죠. 우파 집권, 우파 중에서도요, 아주 강성 우파들, 극우라고 이제 불릴 수도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집권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강대국 중에 하나인 프랑스에서요, 이 일이 이제 실현될 것 같은데요. 프랑스 극우 다수당 집권 목전,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 생명 위태롭다. 자,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은 마크롱이고요, 총리는 이질적인 다른 정당에서 맡게 되죠. 이걸 이제 동거정부, 코아비타시옹 이렇게 부르는데, 자, 프랑스는 유럽의 그 전체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경제는 독일, 정치는 프랑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자, 이렇게 되면요, 정말 흥미로운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유럽에서 한때 좌파들이 그 전성기를 이제 구가한 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우파로 많이 선회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랑스를 이제 중심으로 했어요. 독일도 그렇고 그 주변에 그 벨기에, 네덜란드 등등 소위 이제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극우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점도 있고 위험한 점도 있어요. 극우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쟁을 막 일으키고 이런 극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각국의 사정이 그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오겠죠. 다소. 프랑스 조기 총선의 1차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이변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상대로요. 극우로 분류되는 국민연합 RN이라고 하죠. 여기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충격적이지 않은 충격적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유럽에 특히 프랑스에 극우 돌풍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 국민연합은요, 이 기세를 몰아 2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총리를 배출, 직접 정부 운영에 나서겠다는 각오죠. 이럴 경우에는요, 국내 내치는 총리가 맡고요, 대통령은 뭐 외교, 안보 이런 걸 맡게 됩니다. 자, 극우 정당이 프랑스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 집권까지 하는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전격적인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결정하며 승부수를 던졌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선거 참패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요. 일대 이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 각종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RN은 좌파 정당들이 뭉친 신민중 전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앙상블에 앞서 넉넉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엘라비아의 출구조사 결과 RN은 33%의 득표율로 굉장히 높은 득표율입니다.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60에서 약 310석으로요. 어쩌면 단독 과반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IFOP의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여기는 RN이 34.2%, 거의 흡사하죠. 33%, 여기는 34.2%. 그래서 240에서 270석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2년 2년 전 총선에서는요, RN은 89석을 얻었죠. 그때에 비해서 무려 3배 정도 의석이 증가하는, 2배 더 증가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과반도 가능한, 단독 과반도 가능한 어마어마한 대약진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투표 결과는요, 지난 9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극우 세력의 약진이 예외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지금 입증하고 있죠. 당시 이 프랑스 RN은요, 31.5%를 득표했고요. 그때 여당 르네상스, 지금 마크롱이 있는 바로 그 당인데요, 14.6%를 압도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가져왔었죠. 2배 이상입니다. 2.5배 정도 되는군요. 자, 아무튼 RN의 지지세 확산은 프랑스 내 이민자 급증이 초래한 사회 불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고물가 등 사회 경제적 불안이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뭐 곳곳에 지금 아프리카 혹은 무슬림 쪽에서 이렇게 넘어간 그런 이민자들이 너무 많죠. 그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하고요, 프랑스 이쪽 두 나라죠.
물론 다른 나라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두 나라가 특히 심해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10%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가 지금 될 수도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로 우파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세력이 극우죠, 극우. 자, 알렌은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요. 총리를 배출하게 될 경우 이민 및 국경 통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라고 지금 약속했습니다. 자, 미국은 트럼프도 다소 자국 중심의 이제 그런 행보를 할 때요. 일부 정책은 극우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극우 민족주의 혹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좀 어색합니다만 극우 국가주의 이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도 조금 있죠. 특정 분야에서는요. 자, 그렇게 보면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또 그런 경향을 띌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무슬림 범죄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고 속지주의를 폐지하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국가 의료 지원도 폐지한다. 이것이 지금 대단한 어떤 환호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외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이민정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소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또 좁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민이 들어오면은 그 자체로 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좌우를 떠나서 적절한 어떤 해법을 찾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서민들의 구매력 증대를 위해 에너지 부가가치세 인하 이런 공약도 이렇게 던졌고, 결국 어떤 민생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본 생필품 부가가치세 폐지 등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요게 사실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민자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 먹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프랑스도. 그래서 이런 어떤 서민 정책, 이런 어떤 민생 정책들이 생활 정책들이 이번에 조금 극우 정당의 그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희석시켰다라는 그런 분석들 있습니다. 자,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인 정년 연장도 62살로 62세로 환원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정년 연장을 막 이렇게 늘리는 것도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젊은 층이 일자리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아무튼요, 역시 마크롱 정부의 친유럽 연합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프랑스 주권을 강화하겠다라고요. 프랑스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지금 공약했습니다. 이런 RN의 공약들의 전통적 극우 지지층 외에 여성 청년층 일부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지금 분석하는 거죠. 자, 이제 RN의 높은 지지율엔요, 좌파 연합 NFP가 집권할 수 있다는 경각심도 한복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좌파로는 안 돼.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죠. 영국도 보면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보수당이 집권을 많이 합니다. 자, 과거 반유대주의 정당 이미지를 안고 있는 RN은요, 이런 걸 보면 진짜 극우적 느낌이 나죠. 반유대주의 정당 이런 거 말이죠. RN은 이번 선거 과정에선 NFP의 경쟁자인 NFP의 좌파 연합의 일부인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긴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정당 단체 이름이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이렇습니다. 자, 이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서 친하마스 성향을 보여왔었죠. 자, 아무튼요, 그동안 RN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RN을 지지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파 연합의 그 부자 정세나 기업의 초과 이용 과세 공약의 논란, 경제계에서도 RN 지지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챙겨볼 게 좀 있네요. 자, 1차 투표 결과에 고무된 르펜의 RN은 2차 투표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해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앉히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르펜 본인이 이제 총리로 안 가는군요. 자, 1차 투표에서 바로 당선된 마린 르펜 의원은 투표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아직 승리가 아니다. 2차 투표가 결정적이다. 폭력적인 극좌 정당 손에 프랑스가 넘어가는 걸 막아달라. 그리고 바르델라
대표 역시 프랑스에는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다. 파멸로 이어질 최악의 동맹이냐 아니면 안보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지킬 국민연합이냐라며 2차 투표는 5공화국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선거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반좌파를 선언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극우 기세를 꺾으려던 마크롱은 자성자박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심대한 정치적 위기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은 마크롱 대통령은 여소야대 전국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출구조사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범여권은 90석에서 120석 또는 그보다 더 미친 60 내지 90석에 이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2년 2년 전 총선에서 245석을 얻은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RN이 압승하자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 소집령을 발표했습니다. RN의 지지세를 지금 꺾지 않으면 2027년 대선에서 극우가 대권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던진 승부였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나는 2027년에 극우에게 권력의 열쇠를 내주고 싶지 않다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총선에서 RN이 다수당을 차지해 총리를 배출한 뒤 수권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2027년 대선을 넘보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그러네요. 자, 그에 앞서 두 차례 RN이 마린 르펜 후보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극우만은 안 된다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유권자들이 이번에도 극우 집권 현실화에 맞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번엔 마크롱 대통령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마크롱의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습니다. 그는 재임 이후 여론의 강한 반대에도 지난해 초 연금 개혁을 밀어붙였죠. 개혁은 항상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이제 의대 정원 밀어붙이는 것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난해 말엔 좌파 진영에서 극우 공약이라고 비판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해 거센 비판을 받았었죠. 올해 초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반발한 농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물가 상황에 임금은 제자리 걸음, 서민들 안에서는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결정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필립 모로 쉐보레 교수는 최근 RMC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초래한 장본인이 현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단했고요.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결정은 결과적으로 얻은 것 없이 RN의 마린 르펜의 힘만 키워준 셈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차기 대통령이 마린 르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힘을 얻게 되겠죠. 자, 2차 투표에서도 극우의 기세가 이어진다면요. RN은 다수당으로서 총리를 드디어 배출합니다. 프랑스에서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의회가 언제든지 내각 불신임을 표결할 수 있어 관례상 의회 다수당 출신 인물을 총리로 임명해 왔습니다. RN 출신의 총리가 임명되면 프랑스 5공화국 역대 네 번째 동거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만큼 정책 노선과 방향의 차이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안에 추진하려던 각종 개혁 정책은 무산될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향후 당내 분열과 마크롱 대통령의 지도력 상실도 불가피합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나 장관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총리나 장관은 전부 교체의 대상인데도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에 일부 강요는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대통령 한 명의 판단이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유감을 지금 표명했습니다. 총선 결과 지역구 자리를 잃게 된 의원들도 마크롱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크롱은 2차 투표에서 RN에 맞서 광범위하고 분명한 민주적 공화적 결집이 필요한 때가 왔다라며 유권자들에게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단독으로 과반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 안가는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극우 정당이 승리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데 만일에
독자적으로 진짜 과반을 가져가 버리면 뭐 마크롱은 그야말로 무력화 그 자체가 되겠죠. 마크롱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엄청난 어떤 회오리 바람, 이것은 유럽 전체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많은 어떤 시사점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보면요, 반대로 지금 좌경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왜 유럽은 저 우파 쪽으로 가느냐? 미국도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면 우파적 어떤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텐데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에도 큰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겠나. 이것이 차기 이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끄는 큰 동력 중에 한 개가 되지 않겠나. 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외풍이 이렇게 심하게 불어준다 그러면 이것은 뭐 절대 뭐랄까요, 뭐 나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르펜, 여성이지만요, 굉장히 이게 정치적 어떤 그런 친밀감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구 같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정치를 또 물려받아서 하는 정치인이지만 어쩌면 프랑스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그 임기 아시죠? 과거에는 7년 중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년 집권을 했죠. 정말 긴 기간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요, 대통령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집권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요. 미국은 4년, 뭐, 재선에 성공해도 8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봅니다. 4년보다도요, 4년, 한 3번 정도는 되어야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요. 잘하는 대통령에게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 국가를 보십시오. 뭐, 전부 거의 종신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뭐 거의 세습 군주나 다름없고요. 그건 종신이고요. 임기가 없죠. 뭐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요. 시진핑도 사실상 종신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푸틴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일본도 자민당 정권이잖아요. 거기도 사실상 종신 권력이다, 이래 봐야죠. 우리나라만 5년마다 지금 바뀌는데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그 장점이 살지 않습니다. 노태우 이후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서요, 큰 업적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대통령을 지목하고 이제 업적이라고 떠올려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지금은 5년 단임제의 수명이 다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요, 임기 조항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4년, 3번을 하거나, 프랑스가 지금 과거엔 7년이었지만 5년이죠. 줄여가지고요, 10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5년으로 가면 좋은데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으니까 4년에 맞춘다 그러면요, 4년, 12년이 딱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프랑스 사태에서 차기 대통령은 르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프랑스가 지금 극우 정당이 지금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도 극우 당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충격적인 뉴스. 그리고 세계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르펜, 프랑스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1차 TV 토론 이후에 형편 무인지경으로 바이든의 인기가 추락하고 있다 그러죠. 후보 교체론이 지금 뭐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여기서 말이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좌경화는 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 발전해야 됩니다. 더 발전하자면 좌파적 코드를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러자면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경제에 대한 투철한 이해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장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